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 9호, 10호 처분 도대체 어떤 경우에 받느냐. 사실 9호와 10호는 좀 많이 달라요. 개개 사건마다 아주 세부적인 차이 때문에 9호, 10호가 갈리므로 이런 경우가 9호고 이런 경우가 10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강력하고 중대한 소년원 6개월, 2년씩 가는 이런 중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사건이 매우 심각한 경우입니다. 촉법 소년은 소년재판밖에 못 받지만 실제 9호, 10호가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 소년입니다. 만 14세가 넘어갔지만 아직 미성년자라서 형사재판 받고 형사유죄 판결 나올 수도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러가지 정황상 형사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소년재판을 받을 때 범죄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소년재판 내에서 중대한 처분이 나오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학생이 특수강간을 저질렀어요. 형사재판 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데 소년보호 처분으로 그쳤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교도소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멈췄다. 자, 다음으로는 이미 이 보호소년에게 처분 전력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긴 하나 이 학생은 소액절도를 계속합니다. 뜻없이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걸 훔쳐대요. 제일 처음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같은 걸로 끝났을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훈방이죠. 그 다음에는 경찰 단계에서 직결심판 정도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년재판으로 넘어와서 분류심사원 갔다가 1, 2, 3, 5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짓을 한다. 소년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더 이상 봐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처분 전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 때문에 중대한 소년보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볍다 해도 반복적으로 절도 혹은 사소한 폭행,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범죄 자체의 중대성보다 처분 전력이 많다라는 이유로 중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처분 전력이 많으면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형사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반성의 여지가 없고 사법 경시 태도가 만연한 경우입니다. 어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 재판 중에 또 범죄를 저질러요. 이놈은 법을 무시하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하고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경찰이나 검사, 판사를 속이려고 한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소년재판 진행 중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시 수감됐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매우 생활태도가 안 좋고 부모님의 경우에도 지금 학생이 저지른 범죄가 증거가 명백하고 비교적 중대한데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나쁜 친구랑 어울려서 역시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사유죄 판결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소년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사자 부모님에게 매우 큰 불이익입니다. 중대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1심 재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처분이 지나치게 중대하게 나온다면 항고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